안녕하세요.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중에서 제6부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보게 되면 제일 아랫부분 그쪽에 있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중개업소의 명판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중개업소의 명판이 들어가고, 이 중개보수라든가 그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에 관한 부분도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이 임차인이 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중개업소에 명판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이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과 또 일정한 대가를 주고 그 집을 빌리는 세입자인 것이죠. 자, 이때 그 집주인을 임대인이라 하고 그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중개를 한 그 계약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절대 아니죠.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부터 그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 행위를 완성하게 되면 그 중개 보수를 받는 중개업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계약공인중개사에게 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 의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계약서 작성 방법 중에서 이 당사자와 중개업소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그 세입자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즉, 임대인란에 기재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은 그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임차인란에 기재된 세입자의 인적사항은 그 세입자의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 양식 제일 그 앞칸에 이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그 부분에 이제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 주소는 그 구주소가 아닌, 즉 지본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즉 신주소를 기재합니다. 자, 이 도로명 주소의 정확한 표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아래 설명란에 그 링크 주소를 걸어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데, 자,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자, 이 전화번호는 당사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그 비상시에 연락하기 위해서 그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한 개 더 추가해서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편 그 집주인이 여러 사람이거나 임차인을 여러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이 공동 명의인으로서 추가적으로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 공동 명의인이 세 사람 이상이어서 그 기재하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끝부분에 그 당사자가 이제 직접 그 자필로 본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또 사인을 하면 됩니다. 자, 한편 그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니고 그 법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한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당사자가 직거래를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해서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계약서 양식 제일 아랫부분에 이 중개업소 명판이 들어가고, 이 계약서 양식 중간 좀 이렇게 보시면 제7조가 나옵니다. 거기 제7조에 이 중개업소의 중개보수, 즉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8조가 있는데, 그 제8조에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의 교부라는 부분이 이 부동의 문자로 미리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개업소의 명판이 나오는데, 이 중개업소가 중개를 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업소의 명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을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그 계약서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가 전세계약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이 중개업소의 명판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요구합니다. 자, 이 중개업소 명판에는 이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중개업 등록번호, 그리고 중개업소 명칭,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 중개업소의 그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그리고 중개업 등록을 할 때 그 관할관청에 등록한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있는데 그 인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자, 임대인 측 그 중개업소와 그리고 임차인 측 중개업소가 각각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각 중개업소의 명판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또 3곳 이상의 중개업소가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물론 그 중개업소의 명판이 각각 모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책임 있는 사유로,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행위 자체를 잘못해서 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만요. 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 채무 불이행 내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예컨대 그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세입자가 입주해서 살다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든가, 또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이 집주인이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 계약서 양식의 제7조 이 중개보수라는 제목으로 이 부동의 문자로 미리 인쇄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이른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완성하면 이 중개 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그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고 복독방이 있던 시절에는 이것을 복비라고 했었고요.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긴 후로는 중개수수료라고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또 개정되면서 현재는 중개보수가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서 양식의 제7조를 보게 되면 이 중개보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각 당사자 쌍방이 지불하며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행위 자체를 잘못해서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자, 그렇지 않은 이상 이 계약 당사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또 그 반대로 또 임대인도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잘못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교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이 당해 주택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 의뢰인에게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든가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특히 그 주택의 현 상태나 권리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 내지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차인이 섣불리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임차인이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개가 이제 완성되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확한 확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 의뢰인,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등 업무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